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 두 번째와 세 번째 정책과제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책과제 2는 앞서 정책과제 1에서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진단하는 것, 그리고 진단해서 선정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와 학습 지원 담당 교원 등을 지정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향상도 검사나 아니면 도달도 검사, 그리고 학습 이력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안내가 되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정책과제 2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다중학습 안전망 구축 운영이라고 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한 학생들을 어떻게 잘 지도해서, 그러니까 학습 지원 교육을 제공해서 이 학생들이 이 향상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를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선 정책과제 2의 첫 번째 세부 추진 과제인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통합 지원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학습 안전망 운영 체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단계는 수업 내입니다. 그래서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이게 학교별로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학습 지원 튜터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심리 정서, 사회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협력 강사로서 시간 강사를 구해서 학생들 수업을 하면서 잘 못 따라오는 학생들을 바로 보충 지도를 교실 안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학교 안 지원입니다. 그래서 두드림학교 토대로 학습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고요. 이외에 경제적인 지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처럼 다양한 필요한 사업들을 구성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맞춤형 통합 기초 프로그램 운영하실 수 있고요.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르겠죠. 여기도 학습 지원 튜터가 있는데 얘랑 다른 건 뭐냐면 얘는 교육과정 안에서입니다. 여기에서의 학습 지원 튜터는 방과 후에 아까 앞쪽에서 살펴봤던 풀아웃 제도,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종료된 뒤에 별도의 공간으로 빼서 이 아이들을 보정 지도를 하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학습 지원 튜터는 방과 후 강사에 준해서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별도의 학습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학습 도약 계절 학기를 운영하는데, 이게 해당 학교는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도약 계절 학기 같은 경우가 왜 생겼냐면 그 2024학년도 2학기 겨울 방학 때 갑자기 학습 도약 계절 학기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공문이 내려오면서 조금 학교마다 혼란이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배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에 방학 동안에 사실 강사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올해는 예산 편성을 하고 아예 이렇게 공문상에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는 학습도약 계절학기 예산을 토대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이 보정 지도를 받는 공백기 없이 지속적으로 학습 지원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체계를 조금 더 촘촘하게 수립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 학교 밖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안 수업 내에서 하기가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는 ADHD라든가 경계성 지능이라든가 난독증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나 아니면 지역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은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은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과는 별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미도달 학생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풀어서 하단 부분에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수업 안에서는 정규 교과 내,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수업 안이라는 것은 정규 교과 내에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하는 건데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그리고 학습 지원 튜터 이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 교과 수업 시간 내 담임 혹은 교과 선생님과 협력 수업 또는 수업 보조로 학생의 학습 지원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을 보면 담임 또는 교과 선생님과 정기적 협의를 통해서 수업 지도 방법과 학생 성장 이력을 공유하고 수업 준비 자료 제작 등 협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이게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인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연계학교로 지정이 되면 당연하게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가 지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교육복지 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 및 긴급 복지까지도 지원을 한다라는 게 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안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이거 아까는 도식에서는 이게 별도로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이렇게 하실 텐데 여기 나와 있는 두드림 학교, 학습 지원 튜터, 학습 도약 계절 학기를 묶어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유형이나 원인 그리고 가지고 있는 요인 등을 토대로 해서 학습 상담, 코칭, 컨설팅, 학습 지원 교육, 이력 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서 요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에서 해결할 수준이라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학교 안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러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학교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학교 밖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요인 전문 지원 강화. 그래서 지원 사업을 보시면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 난독증 지원,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지원센터, 학습 도약 계절 학기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아마 요거는 이제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게 아닐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특수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학습 상담, 한글 문해력, ADHD, 경계선 지능, 난독증 이런 것과 관련된 진단과 학습 컨설팅 보정 지도를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 기초학습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율성, 주도성 기반의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한다. 그래서 작년부터 학교 맞춤 선택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학교 맞춤 선택제라는 것은 앞쪽에서 소개했던 그런 도교육청 단위의 목적 사업비를 제공하는 정책 사업을 학교에 한 번에 일괄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 일괄적으로 안내된 것들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학력 진단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신청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정산하고 결과 보고하는 것들을 좀 간소화해서 업무를 경감하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올해 연수를 할 때도 담당 장학사님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 예산간의 30%까지는 학교에서 조금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풀어놓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풀어놓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목적들이 기초학력 보장 혹은 학습 지원 교육 활동 아니면 심리정서,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이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인데 목적이 같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획을 할 때 1번 사업, 2번 사업 이랬을 때 여기에서의 예산은 여기에서의 예산은 여러 가지 세 가지 프로그램을 했다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 맞춤 선택제가 사실은 조금 더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사용에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되고 사업 대상은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 두드림학교, 학습지원 튜터, 학습 도약 계절학기 요것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는 뭐냐? 여기는 연계학교와 연계한 기초학력 협력 강사 운영할 수 있고 교육복지를 통합 지원하는 거다. 그래서 협력 교과는 초등은 국수, 중고는 국영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초중고 200개교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당 1,300만 원 내외, 1,000만 원은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학교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은 교육복지 우선 사업 중 연계학교입니다. 이제 교육복지 우선 사업이 사업교가 있고 연계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희망교실이 있는데 그 중에 연계교로 지정이 되면 연계학교로 지정이 되면 교육복지과에서 나오는 300만 원 플러스 학교 교육정책과에서 나오는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수업 내 협력 강사 투입, 맞춤형 수업 설계 지도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 즉각 지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두드림 학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00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200에서 4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종합 지원을 위한 두드림팀 구축 운영, 그리고 학습 부진 요인 진단, 학습 코칭, 학습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 구입비, 지원 바우처, 협의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외에 예를 들면 병원 치료비라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아니면 피복비라던가 이런 부분까지도 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고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학습 지원 튜터,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 및 튜터링을 통한 학습 결손 요인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000교 정도 준비를 할 거고 1,000만 원 내외.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 강사 또는 방과 후 강사로만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간 강사라고 하는 것은 협력 교사로서 교육 과정 내의 수업에 함께 들어가서 보충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과 관련해서 15시간 아마 미만으로만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방과 후 강사는 우리가 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를 선발하고 그 다음에 활용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과 준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면 정규 수업, 방과 후, 방학 중에 학습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예산을 쓸 수 있다. 대상은 당연히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나 이에 준하는 학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두드림학교 관련돼서 작년의 성과를 봤을 때 한 초등은 30% 정도, 중등은 26% 정도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두드림학교에 참여하고 있어서 꼭 학습 지원 대상 학생만을 위한 수업은 으로만 활용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이 학생들 없이 다른 일반 학생들을 위한 이 교과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안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당연한 거니까 알고 계실 것 같고 책임 교육 학년을 포함한 정규 수업, 방과 후 방학 중 학습 지원 강사비, 운영비로 활용을 해라. 그다음 학습 도약 계절학기입니다. 학습 도약 계절학기. 여기는 한 1,700개교 정도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또는 기초학력 진단 결과 학습 결손 보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의 수준 희망을 고려해서 방학 때 이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거고 학교당 500만 원 정도. 여기도 책임교육 학년 포함해서 맞춤형 교과 지도 및 학습 컨설팅, 방학 중 기초학력 보장 집중기간을 운영해라. 근데 여기 보면 교과 보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 교과 보충과 관련된 예산들이 내려왔었는데 올해 그게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하시고 싶은 학교에서는 이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정책 3입니다.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기초학력 집중주간 운영합니다. 작년에 10월에 운영했었는데 작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게 기초학력 집중주간이라는 것이 올해는 7, 8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서 나왔던 것처럼 학습도약 계절학기와 엮어서 아마 진행을 하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가 학기 중에 이렇게 보정 지도가 잘 이루어지다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이때로 설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교육공동체 기초학력 역량 강화를 위한 대상별 연수, 포럼, 강연, 사례 나눔 등 이 교육지원청이 함께 기획을 해서 이 학습 지원, 담당 교원, 그리고 교육 공동체에 대한 연수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현장 기반 기초학력 보장 내실화를 위해서 학교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연계하는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을 운영한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이 집중주간을 총괄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지원청에서는 총괄 계획의 목적과 방향에 맞춰서 지역 단위에서 단위 학교에 실행할 수 있는 교육 사업들을 운영하겠죠. 예시로 포럼, 강연, 연수, 사례 나눔 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별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될 것이고 지역 단위에서 계획한 이 포럼, 강연, 연수, 사례 나눔 등에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가 지역 기초 학습 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가 작년부터 기초학습 지원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개편하면서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서 명칭을 개편하고 지역 단위의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돼서 학교 밖의 다중 안전망의 한 단계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기반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하는데 다양한 특수 요인으로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하여 학교별 학생 상황, 특성, 수준에 맞는 통합 지원을 한다. 그래서 25개 기초학습 지원센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라서 모든 교육지원청에는 기초학습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운영을 하게 되겠죠. 내용 및 방법을 보면 기초학습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 및 사업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생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특수 요인을 가진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서 간 협력, 또 지역에 있는 외부 지역 기관과 연계해서 통합 지원을 하고 추수 관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력 보면 학습 상담 지원단, 우리 멘토링 프로그램 돌리듯이 이 학습 상담 지원단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격기 기초학력 교육 네트워크, 바우처 기관 상담사 등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역할을 보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심층 진단 및 지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수준의 조금 더 전문적인 진단과 전문적인 컨설팅 및 학습 지원 교육 활동들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여기서 담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인지적, 비인지적, 학습 부진 요인 진단을 위한 표준어 검사 및 분석, 학생 개인별 맞춤 학습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 관리, 또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프로그램 적극 도입 활용,
ADHD, 읽기곤란, 경계성 지능 학생 전문적 진단 및 학습 지원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 보면 찾아가는 맞춤 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래서 CRS 관련된 부분, 학습 전략, 정서행동 진단 및 상담, 또 여름 겨울방학 활용해서 한글 해독 프로그램 및 기초학습 캠프를 한다. 학습 도약 계절학기가 학교 밖에서도 있었잖아요. 아마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역 전문기관 연계해서 진단 및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앞서 말씀드렸던 특수요인과 관련된 학생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는 먼저 체크리스트 활용해서 도교육청이나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에 이런 특수요인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및 대학 연계, AI 프로그램 활용,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등을 이 기초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다음 지역 기초학습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한다. 작년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지역 단위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 전문가 양성 및 교류를 통한 지역 기초학력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초중고 교사 중 기초학력 전문가 과정 이수 교사, 또 수석 교사, 연구연재 교사로 구성을 해서 지역 내 학습 지원 전문 기관을 발굴하고 지역 통합지역 협의체로 연 2회 정도 협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래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기초학력 집중 특별 주간을 활용해서 사실은 이런 기초학력 역량 강화를 교육공동체 대상 또 학습지원 담당 교원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요. 이외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일반적인 선생님까지도 연수를 지원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원, 기초학력 보장,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또 학부모 인식 제고 연수 강화, 홍보 확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그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학습 지원 교육 활동에 참여할지 말지는 학부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징벌로 보지 말고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교육 서비스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읽기 곤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또 학습 상담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층의 연수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세부 추진 과제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그래서 경기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맞춤 기초학력 보장 정책 연구, 체계적인 기초학력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및 경기도 교육청 기초학력 사업 성과 관리. 그래서 경기도 기초학력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 단위의 기초학습 지원센터를 토대로 해서 중심으로 거점으로 학교 단위에서 기초학력 보장 계획들을 각각 수립하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보정 지도와 향상도, 그다음 도달도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원을 해서 기초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보면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추진하는 부분, 또 경기 기초학력 보장 다중학습 안전망을 운영한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 내 학교 안,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학교 맞춤 선택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학습 지원 담당 교원 등 단위학교 기초학력 보장 역량 강화 연수, 그래서 뭐 교원,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력 전문 교원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담당 교원에 대한 연수도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마 15 기초 심화 전문가 이렇게 연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원격 연수로 되어 있고 여기는 요거를 이수한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사업 성과관리를 한다. 그래서 기초학력 지원센터,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 지원센터와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사업 성과관리 연계해서 25개 기초학습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주요 사업 성과관리, 기초학력 보장사업 성과 공유회 등을 운영한다. 그래서 작년에도 연말에 요 성과 공유회가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음 AI 활용 학생 맞춤 학습 지원 방안 연구하고 특수요인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방안 연구해서 정책 연구까지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학력 보장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심화 전문교사 과정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으로 기초는 시행을 하고 심화 과정은 15시간을 들었던 교원을 토대로 5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심화 과정 이수 교원을 토대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5월 달에 또 안내가 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서 연수가 꾸준히 지원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이게 학교마다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학습 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한 명씩. 이분들은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해서 1년에 15시간 연수를 의무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경기 기초학력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그래서 교원의 자발적 기초학력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기 기초학력 전문교사 양성 및 현장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를 한다. 그래서 기초학력 교육 네트워크 회원. 여긴 좀 특이하게 10개 지역연구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개 분과로 나눠져 있었는데 진단 보정 시스템, 학습장애, 에듀테크, 교구 제작 4개 분과로 연구회를 운영을 하고요. 네트워크와 도교육청 간 소통 협업 활성화를 통해서 현장 모니터링 및 의견 수렴으로 상향식 정책을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네트워크 4개 분과의 연구 사례 나눔 활동을 토대로 우수한 것들은 또 현장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이건 아마 담당 교원 네트워크 같고 지역 연구회, 지역 기초학습 지원센터, 교육지원청이 연계해서 단위학교 기초학력을 밀착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진단과 관련된 부분, 학교 안의 다중학습 안전망을 통한 보정지도, 그리고 마지막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기반 구축, 행정체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을 때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듀테크 기반 체계적인 진단과 학습 이력 관리 강화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이 도모된다. 또 학교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을 지원하는 다중학습 안전망 운영으로 기초학력 보장 사업 내실화 및 기초학력 부진을 해소한다. 학습 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통해서 기초학력 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공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진단과 학습 이력 관리를 에듀테크로 한다. 그래서 어쨌든 기초학력 보장이 더욱 촘촘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중학습 안전망, 아까 말씀드렸던 교실 내, 학교 안, 학교 밖을 토대로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내실화하고 부진을 해소한다. 마지막으로 학습 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학교 맞춤 선택제에 나와 있는 다양한 교육 사업을 토대로 기초학력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살펴보았고 밑에는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과 관련돼서 시기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쭉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관련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URL,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그다음에 조례,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 조례, 그리고 학습 지원 대상 학생 지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고시까지 아주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탑재를 해 놓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5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을 총 3편에 걸쳐서 나눠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동하실 때 듣기 편하시라고 30분씩으로 끊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하나의 공부는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마련을 했었는데 3개로 나눠서 출근, 퇴근 혹은 지하철로 이동하실 때 들으시면서 올해 경기 기초학력 보장 시행 계획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할 거고 했고요. 다음 공문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30분 내로 이렇게 끊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내일이면 개학입니다. 그죠? 내일이면 벌써 개학이 돼서 기초학력도 그렇고 나머지 이제 기본 계획들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온 것들을 참고해서 부서별로 이제 올해 학교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의 계획서들이 잘 꾸려질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도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파이팅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 그리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저와 늘 함께 해주실 거라 생각하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과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